다음으로 암은 왜 생기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서 교수님께서 감기와 암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외부 이물질로서 감기 걸리는 것은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암은 자기의 변형으로서 이는 마치 집안의 자식 중 문제아이가 하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아닙니다. 암이 걸리는 데 일조한 나쁜 친구와 같은 것이고 아이가 문제아이가 되도록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뿐 나빠진 것은 아이 그 자체라는 설명입니다. 살면서 암이 생길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5%일까요? 10%나 20%일까요? 37% 또는 50%나 될까요? 가장 최신 통계 결과를 보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36.9%입니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암은 아주 흔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암은 왜 생길까요? 나쁜 생활 습관과 환경 때문에 생길까요? 아니면 우리 몸 세포의 돌연변이, 즉 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2015년도 사이언스지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실렸습니다.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암 발생의 라이프타임 리스크 간에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는 논문입니다. X축은 줄기세포의 분열 횟수입니다. Y축은 평생 암 발생 위험도입니다. 암에 생길 위험성이 세포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정상적인 자기 세포의 총 분열 숫자와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의 결론은 사람의 암 발생에 있어서 우연히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내렸습니다. 개 중에서도 암종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췌장암이나 소장암이나 오스테오사르코마 같은 것들은 리플리케티브 튜머, 즉 줄기세포의 분열 횟수와 관련해서 암 위험이 높은 경우에 속하고 다이로이드 캔서, 그리고 흡연자에서 생기는 런 캔서, 콜로렉탈 캔서 등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디터미니스틱 튜머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반적으로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더 중요한 리프로큐티브 튜머로 볼 수 있지만은 암종적으로는 타이로이드 캔서나 비흡연자의 런 캔서, 헤파토셀루라 칼시노마, 콜로렉탈 캔서 등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1개의 암종 가운데 65%가 무작위 돌연변이와 연관성이 있고 대부분의 암은 유전이나 라이프스타일 문제가 아닌 불운의 결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줄기세포 분열 횟수가 많은 부위에서 DNA 복제 오류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은 피부에서 생기는 베이젤셀 칼시노마 그리고 헤드앤넥 캔서는 HPV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사선 노출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로이드 폴리큐럴 캔서나 흡연자에서 생기는 런 캔서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흔히 생기는 간암, 콜로렉탈 캔서 등은 줄기세포 분열 횟수에다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자 이후에 여러 다른 반박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016년 네이처지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암의 원인이 환경과 행동이 80%다 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이언스 논문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암 발생 건수가 적은 국가에서 암 발생 건수가 큰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에서 암이 발생하는 결수가 동일하다. 즉
대장암, 폐암, 방광암, 갑상선암 같은 대다수의 암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돌연변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사이언스에서는 다시 반박 논문을 실었습니다. 69개국의 암 발생률을 분석했을 때 각 나라의 환경 차이에 관계없이 노말 스템셀 디비전과 암 발생률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상관계수가 0.8에 이르렀다 라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32가지 암에 대한 계산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암 변이 중 66%, 즉 3분의 2는 무작위 DNA의 복제 오류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보이고 30% 정도만이 환경적인 요인, 5%는 유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직도 환경의 문제냐 아니면은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랜덤의 문제냐는 정답이 없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진화학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에 관한 다이너적 설명을 내린 내용 중에 김우재 교수님께서 내린 설명입니다. 세포분열이라는 현상은 고도로 조직화된 메커니즘이며 반드시 오류를 동반하는데 몇몇 유전자상의 오류는 통제된 세포분열 메커니즘에 이상을 일으키고 세포분열의 이상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입니다. 노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이런 암세포들이 면역계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되어서 암 발생률이 적을 수 있지만은 노화가 됨에 따라서 이런 방어 체계가 총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노화가 진행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면역과 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논문은 제가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간암에 대한 알레르기 환자의 하자드 레이셔가 0.77이었습니다. 이 말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간암 발생 위험이 23% 정도 낮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즉,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것을 보면 결국 면역이 간암에 영향을 준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사용되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면역 치료제가 간암에 효과적인 이유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간암 발생 위험이 하자드 레이셔 0.77로 23% 낮았습니다. 특히 면역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는 헤파토셀루라 칼시노마의 경우에는 하자드 레이셔가 0.72로 28% 낮았습니다. 그리고 면역 외에 다른 기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칼시노마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알레르기 질환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만 있는 경우, 아스마만 있는 경우, 알러지 라이나이티스만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보면은 알러지 라이나이티스가 있는 경우는 하자드 레이셔가 0.78이었고 아스마만 있는 경우도 하자드 레이셔가 0.79였는데 두 개 이상의 알레르기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하자드 레이셔가 0.65로 약 35% 정도 낮게 나타나서 알레르기 질환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간암 발생 위험이 더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간암 발생과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섭취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와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그리고 간경화 등과 보정했을 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코올을 많이 먹는 사람에서도 결과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간암 발생 위험이 낮았고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나 C 바이러스 감염자 중에서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간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 39%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간세포 함종 1차 전신 치료제로 채택이 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 아테졸리주마압이나 더발루마압이 간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세포암의 발생에 면역 기능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 기능의 활성화를 일으키면 간암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과 같이 괴를 두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